자, 안녕하세요. 만사오케이 신동기입니다. 2020년 3월 오늘 2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제가 안동에 가서 분묘 하나 낙찰을 받고 조정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 한번 둘러보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져서 다리가 불편해서 오늘 작업이 좀 늦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4개 정도 물건을 분석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누구나 좋아하는 알박기 투자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돈이 될지 안 될지, 당장 보기에는 돈이 되는데, 결국은 부동산은 매각을 해서, 어떤 금액이 정해져야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한 5평 반, 5평이 채 안 되죠. 되는 물건 하나 봅시다. 이 알박기 투자로 보이는데, 과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 물건을 평가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이 물건입니다. 부산시 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81에 5번지. 당장 내일부터 진행을 하네요. 다음 주까지 2번 진행됩니다. 면적이 15제곱미터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위치가 8,800엔 적지 않은 물건입니다. 여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을 하지만 실제 이거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조금 물건을 한번 볼까요? 부산시 연도에 있는 물건입니다. 4.8평 상이 1,830만원. 좀 높게 감정되었죠. 되었습니다. 이 물건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야기 한번 볼까요? 준주거입니다. 준주거의 물건이고, 지금 대로 이력, 그러니까 폭 30에서 35m 대로에 접한 물건입니다. 이 준주거의 장점 아시죠? 준주거는 지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중에 최상위의 계층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폐율이 70%고요. 용적률이 500%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 뭐 1100%도 시작을 하지만 실제 도심지역의 면적이 작으면은 한 300%, 400% 받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최대 500%까지 주고 있으니까 상업지에 준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구 지역 단위에 제한상이 들어오죠. 항상 여기 간단한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 구역 54m 제공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한 층에 3m 잡아도 18층이죠. 뭐 2.7만 한 20층까지는 땅만 들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땅을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이렇게 요 면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 땅의 가치를 현재 여기서는 8,800 평당 1,800 정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밸류 쇼핑에서 보면 이 물건을 입력을 해보니까 1억 940만원. 여기는 1,800 정도의 감정이 됐지만 여기에 지금 밸류 쇼핑에서는 평당 2,270만원 정도까지 높게 감정이 되었네요. 아주 높게 감정되었죠. 요 물건 한번 봅시다. 옆에 보면 요 하단 부분, 요 부분일 거예요. 옆집 건물이 있고 주위 풍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산 3호선 초역세권의 자리죠. 이런 땅이 나왔습니다. 이 땅을 그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걸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입찰이 들어갈 때, 자, 한번 볼까요? 일반 물건에 들어가는데 온비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온비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물건이 아까 제가 이용자산 물건이라 그랬죠. 이용자산 물건이니까 항상 저희들 이제 볼 때 입찰 이력 이렇게 한번 눌려서 물건이 전에 매매 사겠는지 한번 봅니다. 아무도 없죠. 물건 정보 다시 되돌아와서 항상 여기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독실에 나오지 않은 일반 사설을 보는 게 아니고 온비드의 전체 내역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벽돌 지작물 쓰레기 처리는 매수자가 처리한다. 그 조항이죠. 감정서가 있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공유재산 입찰 매각 공고문이라는 게 뜨죠. 이게 이제 이용재산에서 항상 이런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열어보시면은 나오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 2배 진행을 하겠다. 입찰 금액은 10%다. 요 보증금 처리, 입찰 무효관 사항, 계약 체결, 영업일 내에 5일 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 지금 나와있죠. 요 조항들 봐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위탁 누구냐,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시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낙찰이 되면 요 조항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이제 공고문을 요 부분을 다시 우리가 출력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의 조건, 연기, 취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입찰할 때에는 전체 이런 서류들을 다 챙겨서 출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요 조항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냐 하는 겁니다. 자, 요 등기부 한번 볼까요? 요 물건 등기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서 김선옥 씨가 2090년에 가지고 있다가 2001년도에 부산시에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취득을 했을까요? 요 작은 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답을 조금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여기에 지금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1층이 보면은 68제곱, 그러면은 한 20평이 넘죠.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대지로 하면 40평 정도 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길을 대로로 지금 넓히다 보니까 이 수용을 당한 거예요. 수용을 나가고 지금 5평 정도가 남으니까 우리가 이게 잔여진 매수 청구를 가능합니다. 내 땅이 도로에 수용되면 보상을 받고 남은 땅 5평이 큰 필요가 없으니까 부산시에 야 너가 매각해줘, 매입해줘. 이게 이제 잔여진 매수세를 받았던 얘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각구의 건물이 지금 소유권이 살아 있어요. 건물 자체가 여기에 보면 폐쇄되었다고 하지만 각구 요렇죠. 그 요거 자체를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령의 건물이 등기부가 있어도 토지를 낙찰을 받고 건물에 철거를 요청하면 쉽게 되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공공 취득이 이제 이런 작은 토지가 어떻게 발생돼 나는지 요 등기부를 자세히 보면은 요 자체에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이 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땅인데 여기는 지금 한 10층 정도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부산은행 건물이고. 그러면 여기 아까 역세권이라고 그랬죠. 이 땅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 필지가 하필해야 돼요. 특히 제일 필요한 부분이 191-9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68-3 차고지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5번지. 이렇게 또 작은 땅 하나 있죠. 이런 땅의 역학관계, 이해관계를 알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를 뜨고 내가 이게 지금 만약에 대로변에 준주거 지역이고 이 땅이면 충분히 알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개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의 흐름이 어떨까?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저기 건물까지 봤고 여기에 이제 3번지 아까 그 주상부지 나오겠죠. 여기는 김을수, 김세문 씨로 지금 소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요분한테는 한 10평 정도 되는 주차장부지로 좀 되어 있네요. 용도 변경 좀 해야 되겠죠. 아니면 큰 메리트는 지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안쪽에 작은 땅 하나 있었죠. 122. 그러면 한 40평 정도는 안 되겠네요. 30평 중간. 여기도 지금 주상권 씨가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 나오고 있죠. 등기부 주상권 씨가 2005년도에 3,900만 한 3천만 원을 현재 중앙생활공에 쓰고 있네요. 요분 또 뭐 작은 땅 세비는 가능하고 제일 문제는 이제 19-9번지 78년도에 세 분에게 상속을 받았네요. 그리고 홍병희 씨한테 81년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일부 이전이 연부용 시대고 성부 이전. 이분들이 지금 과연 개발 의지가 있는지 이걸 지금 파악해 봐야 돼요. 현재는 김성경, 김원경, 홍명희 이 세 분을 지금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서 이분들이 과연 이 땅을 매입을 할 의사가 있을지. 앞에 아무리 좋아도 이 땅들이 개발의 시점이 필요할 때 앞에 땅이 평당 1,800이 될지 아니면은 밸류에서 2,200이 될지 경우에 따라서는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용 자산이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요 913-2번지 요 필지입니다. 여기 지금 1913-2번지 1제곱미터입니다. 실제는 1제곱이 아니고 0.99제곱미터 3홉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1제곱인데 실제 면적은 0.99제곱미터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가 오리지널 알바권 개념인데 이 소유는 누구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등기부를 출력을 하다 보니까 등기부가 살아있었습니다. 1제곱 3홉이죠. 1제곱이었고 박성부 씨가 가지고 있다가 압류에 의해서 2005년도 이영경 씨가 공매로 취득했네요. 그래서 공매 기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2005-13793-001 여기에 0.99제곱미터 정확히 0.99제곱미터 답 3호. 그래서 이걸 지금 낙찰 사례에 들어가서 다시 기록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6명이 들어왔네요. 170만 원을 했는데 171만 2천원, 175만 2천원, 180만, 182만 원, 265만 원, 316만 8천원. 이분이 이겼는데 아마 이분 뒷지에 땅도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와요. 이분. 근데 받고 아마 그 6명 중에 어느 한두 분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차. 여기 연락이 인접 소유자라서 좀 뭐 공매니까 관심을 안 가설라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아직까지 15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네요. 아마 이 땅이 개발하기 전에 이 땅이 9번지든 차든 요 3번지 요 땅 2번지 땅 필요하겠죠. 1913-2번지 1제곱미터라도 생각보다 면적이 큽니다. 메다상 하면 크죠. 요 폭 애매기 딱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지 않다 보니까 되돌아가서 이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이 건물이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땅만 있다면 뒤에 땅까지 다 필요한다면 요 파란 집 기와 보이죠? 지붕 여기까지 하신다면 제수한도로 이 땅에서도 한 7, 8층 정도 이상의 건물은 가능하겠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이런 건물들이 지금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알을 박는다고 보이는데 내 혼자는 아니고 이 필지 내 필지 전체가 아우러져야만이 최대한 효과가 드러나겠는데 그러니까 이번 물건은 아마 이용 부산시에서도 이 물건을 개발 위해서 매각을 내놨는데 아마 매각이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1919-9번지 같은 입장에서는 여유가 된다면 이제는 매매를 하락하겠죠. 근데 첩첩산중 난관이 있는 게 이제 68-3번지 차 주차장 부지 용도 변경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 주차장을 써도 되니까 전면에서 빼고. 근데 문제는 요 2번지 1제곱 함매수 차라리 5번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염두를 두고 무조건 진짜 여기 오리지널 알박은 사람도 있는데 이 물건을 대여변에 접해서 알방다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당장은 이 협의를 전체 아울 수 있으면은 수익이 날 거고요. 무조건 나를 박았다고 해서 돈이 되기는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 물건을 하나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